안녕하세요. 넷째 짜라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2부 18장 큰 사건들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0여일간 그 니체 강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하려니까 호흡이 끊어져가지고 다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좀 힘겹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다시 해봐야 되니까 뭐 워밍업을 오늘은 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 내용을 읽지는 않고 그 대강 내용을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섬이 하나가 있는데 근데 화산섬이 있다고 하는 거죠. 화산섬이 있는데 볼케이노죠. 볼케이노. 그래서 그 화산섬은 어디에 있는 거냐? 그 화산섬의 위치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그 화산섬에 배가 한 척 닷을 내리면서 도착을 했는데 선원들이 그 화산섬에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유가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화산섬이 토끼라고 하는 어떤 상징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우리 차크라로 보면 그 위치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위치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토끼는 토끼굴을 얘기하는 건데 토끼굴을 의미하는데 토끼가 있는 곳이 토끼굴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 토끼굴이 바로 워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은 영화가 잘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상징적 구조가 그 네오가 그 토끼 문신을 가진 여자를 쫓아가잖아요. 매트릭스 그 1편에서. 그리고 매트릭스 4편에서도 그 토끼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찾아오잖아요. 네오를. 그래서 다시 각성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토끼라는 존재가 사실은 이 토끼굴 우리 의식에 있어서 그 차크라로 네 번째 차크라인 토끼굴 바로 워몰에 해당되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조로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평선 그러니까 따져보면 여기가 이제 지하 지상 지평선 그래서 지평선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 역학에서는 묘유라고 하는데 묘 그러니까 한자로 쓰겠습니다. 묘 토끼 묘자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는 토끼 요 상승하는 지점 여기가 토끼고 여기는 유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유 당유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묘유 지점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하강 이렇게 하강하는 중간 지점 그 다음에 여기 극으로 올랐을 때가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가 정오에 태양할 때 정오 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뜻하는 여기가 그 다음에 맨 아래가 어두컴컴한 그 속에서 쥐가 찍찍거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작은 동물이 그래서 쥐를 뜻한다네. 그래서 자오묘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보면은 자오묘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를 정오라고 그러잖아요. 정오. 그래서 요 지점을 정오. 그럼 이 자를 뭐라 그래? 자정 그렇잖아요. 자정. 이거는 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무 글자가 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뭐 여기 백승현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런 건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아는 거지, 안 하신 분들은 이걸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면 이런 모든 게 이치적으로 돼 있으니까 아시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평선이니까 여기는 태양이 떠오르는 지점이라 그러니까 태양이 나무에 걸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동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동서할 때 동쪽을 동력동자 하면은 태양이 나무에 걸려 있는 모양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게 태양이 떠오르는 지점. 여기서 이게 우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것이 묘다 그런 얘기예요. 태양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어래요? 이 지점이 태양이 U 지점이 그 반대쪽이겠죠? 반대쪽에 여기가 태양이 떨어지는 U 지점이.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새벽이라는 게 있어. 새벽. 그 새벽.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이라고 할 때는 여기 인시. 그러니까 태양이 아직 지평선에 떠오르지 않아도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잖아요. 태양은 안 보이는데 그게 인시라고 하는 인시. 그래서 이게 호랑이에요, 호랑이.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지평선 아래쪽에 있는데, 아래쪽에 여기 있지만은 빛이 비추고 있으니까 여기 환하게 밝아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태양이 완전히 그 빛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아주 어두컴컴한, 완전히 빛이 없어지는 순간은 술시라고 하는 겁니다, 술. 네, 술. 태양이 사라져 완전히. 그래서 빛이 없어지는 거야. 세상에 빛이 없어져. 그러면은 이치적으로 여기 그러니까 술반부터 인반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반이라고 하는 건데, 반 술의 술시의 인시의 반 그러니까 중간 지점 술반에서 인반까지를 우리가 큰 우주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폐물기라고 하는 겁니다. 폐물. 그러니까 어떤 만물이 활동을 멈추는 기간을 폐물이라고 그래요. 폐물. 근데 이 폐물이 아니고 닫아버린다는 거죠. 폐물이라는 게 이제는 우리가 닫아버려. 그러니까 이 패자가 이게 자꾸 앞대네. 패자가 이런 패자인데 닫는다 이거죠. 만물이 활동을 하지 않는, 만물의 문이 닫혀 있는 시간에는 이게 폐물기라고 하는. 여기가 폐물기. 그러니까 술반에서 인반까지를 폐물기라고 하는 거고. 그럼 태양이 떠 있는 동안은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폐물의 반대는 뭐예요? 개물이죠. 개. 그러니까 개물. 열려 있다는 거죠. 만물이 활동할 수 있게 열린다는 거죠. 열려 있는 시기라는, 문이 열려 있는 시기라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폐물. 그러니까 요 시기, 그러니까 술반에서 인반까지는 폐물기고, 인반에서 술반까지는 개물시기예요. 그래서 이걸 360이라는 숫자로 보면 이게 216이 되고요. 여기는 144가 되는. 360을 이 360을 비율로 나눠 보면은 이 개물기와 폐물기는 216과 144, 그러니까 360도잖아요. 360도를 나누면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요쪽은 어디가 있죠? 요쪽은 동쪽이 동쪽.
여기는 봄이 되는 거죠. 동쪽이고 봄이 되는 거죠. 네, 크게 보면은 1년으로 보면 동쪽이고 봄이 되고, 이쪽은 어떻게 되나? 태양이 서쪽으로 지니까 이거는 서쪽이 되고 가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은 정오 지점은 뭐야? 한여름. 남쪽이 되는 거죠. 남쪽. 우리가 태양은 남중하니까 남쪽은 여름이 되는. 모든 만물이 폐물하는 시기는 우리가 북쪽이 되고, 이 아래쪽이 북쪽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을 기준으로 보면 북일에서 여기는 겨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봄에는 나무가 자라는, 씨를 뿌려서 폐물돼 있던 씨가 움터가지고, 인시에서 움터가지고 나무가 자라니까 여기는 동방 목의 기운이다 해서 목 기운으로, 목이 자란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나무에 꽃이 핀다 해가지고, 여기는 꽃이 피는 게 핵심이죠. 여기 꽃이 화려하게 꽃이 피는, 바로 그 꽃이 피는 게 불타오르는, 그렇죠? 불타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화라고 하는 화. 꽃화자를 써서 화인데, 그거를 우리 불화자로 이렇게 해도, 불이 타오르는 것이 꽃이 피는 것 같은 거죠. 네. 불타오르는 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아야지 지금 그 니체의 사유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럼 서쪽에는 뭐예요?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열매를 수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네? 그 수확 때는 그런 거를 나무를 가지로 탁탁 치면서 떨어지는 거니까, 목기를 쳐내가면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을 금이라고, 금기다. 금. 동양 철학적으로는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아래는 뭐겠어요? 물. 그러니까 위에, 그러니까 위치로 보면 여기는 산이고 여기는 바다 쪽이니까 바다 쪽으로 모든 게 이 아래로 흘러내려가잖아요. 흘러내려가는 개념이니까 여기는 바다가 된다고는, 거대한 바다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물, 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그 존재의 그를 또 하나, 각각 여러분 자신을 하나의 그 세계로 볼 때 세계를 구성하는 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중심은 뭐가 되냐면, 중심은 중앙이 되겠죠. 중앙이 돼가지고 중앙 지점이 바로 토다, 그런다. 오행으로 보면 토다. 그래서 요 중심에서 요 동쪽에서 남쪽, 남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북쪽, 북쪽에서 동쪽, 이렇게 할 때 요렇게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조정한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 구성상으로. 자,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은 금방 알죠. 태양이 떠오른 지점이니까 토끼굴이니까 밑에서 여기가 블랙홀 쪽이니까 블랙홀 쪽에서 폐물됐던 것이 괴물이 되면서 현상계로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여기 화산섬이 여기가 되는. 왜냐면은 이 태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태양이 사실은 여기서 시작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거야. 여기서 딱 나왔는데 아직 지평선 위로 안 오른 거지. 그렇죠? 태양이 있죠. 그럼 태양이 완전히 져버린 건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인, 오, 술 이렇게 합니다. 인, 오, 술. 우리가 불의 기운으로 보면은 불이 이거로 해서 불의 기운으로 보면 인, 오, 술 이렇게 되네. 인, 오, 술. 이 의미는 뭐냐면 인, 오, 술 삼각형을 했는데, 인, 오, 술은, 인은 불의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봄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바로 입춘이란 말이에요. 입춘. 여기가 입춘. 근데 그러면 불의 기운이 생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화생이다. 화생. 불의 기운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화생. 여기서 태어난다. 그리고 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빛을 발할 때가 오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화생. 여기는 불의 기운이 화생하고 그러니까 불이 화니까 화생하고 여기는 화성하고 성한다는 거는 화왕하고 왕하는 건 왕성하다 그런 뜻이죠. 왕성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불이었어요? 여기서는 모닥불 같은 거였으면은 여기는 태양의 불과 같이 태양의 불처럼 왕. 근데 이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면은 여기는 땅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가 돼? 화고가 되는 거죠. 창고로 들어간다. 불이 창고로 들어간다. 그래서 화고라고 우리 선조들께서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술지점이 화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이 이쪽에 들어가서 저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이야. 술이 있는 장소가 불이 저장되는 곳이. 그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블랙홀이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지점이다. 그랬잖아요. 수레지간이. 그러면 이 화고라고 하는 화가 불이 여기에 응축이 되니까 뭐야? 요 태양을 갖다가 태양을 갖다가 삼켜버린 거란 말이야. 태양을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여기 왕하던 그 태양의 기운을 여기서 완전히 다 삼켜버린 거니까 여기에 불이 그냥 활발 타고 오겠죠. 그렇죠? 땅 속에서. 그러니까 지평선 아래니까 땅 속이란 말이야. 그게 뭐야? 그게 불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요 상태가 요게 술이 바로 개라는 뜻이잖아. 개술자잖아. 그래서 이게 여기서 등장하는 불개가 요걸 얘기하는 거라 그랬지. 요거는 그렇지. 요. 그러니까 지금 니체라는 양반이 이치를 알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동양철학이니까. 하지만 이거는 이런 이치들은 세계 공통이에요. 단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동양철학은 그게 잘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서양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딱 구조적으로 알 수 있지는 않지만은 그 의미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가 화고지. 그러니까 불이 들어와서 저장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화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태양과 우리가 종말이잖아요. 괴물에서 폐물로 들어가니까 태양과 달을 삼키는 개. 우리가 북방 신화를 보면은 북유럽 신화를 보면 노르드 신화 그런 걸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태양을 삼키려고 막 개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달을 삼키려고 또 개가 쫓아갑니다. 그 개와 태양이 딱 삼킬 때 그걸 뭐라 그래? 일식 월식 뭐 그렇게 표현해요. 태양과 달을 삼켜버린다는. 태양과 달을 여기서 삼켜버렸으니까 그게 뭐가 되네? 불개가 되네. 불개. 그래 여기 불개가. 그러니까 근데 땅 속이니까 여기가 바로 뭐야? 여기가 지옥문이죠. 이제는 여기는 폐물기니까 춥고 추운 겨울에 땅 속에 불이 저장이 되면서 불기운이 이제는 세상에 없어지면서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옥이. 그래 여기가 그래서 지옥문이 됐다 그런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삶으로 볼 땐 여기가 죽는 문이다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지옥문이다라는 지옥문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문이 있는 이 지옥문이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수레지간이라고 하는 여기가 천문이다라고. 그러니까 지옥문이라는 건 뭐야?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양이 한 번 뜨고 한 번 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 져서 죽는 게 아니고요. 다시 태어나요. 왜? 졌다가 다시 태어나고 졌다가 다시 태어나고 하는 이게 윤회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생명력인데
태양이 태어난다는 거는 이 삶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까지 가서 죽은 뒤에 다시 들어가는 거는, 폐물기에 들어가는 거는 다시 태어나기 위함이죠. 다시 태어나기 위함이다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불깨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림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림자. 그러니까 자라수트라가 공중에서 내려왔는데, 자라수트라가 뭐라 하냐면은, 자라수트라가 여기 여기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 선원들이 이제는 배를 갖다가 여기 환산섬에 도착을 해서 토끼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워몰에 와 있는 거구나. 근데 왜 배를 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밑에가 바다잖아요. 바다니까 바다에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근데 공중에서, 그러니까 공중에서 내려왔다는 거는 지복의 섬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서 그 한 사내가 내려왔는데 그거를 짜라수라로 사람들은 생각했다. 선원들은 생각했다는. 근데 그 형체가 짜라수라 같은데 사람들은 선원들은 짜라수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 구체적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림자 같았다. 그림자. 그 형체는 그림자처럼 재빨리 화산 쪽으로 날아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라는 표현이 왜 여기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그림자는 언제 생겨요? 요 정오의 태양일 때는 그림자가 없어지잖아요. 요 정오의 태양이 딱 떠올랐을 때는 정오에는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거는 뭐예요? 묘시와 오시 사이가 그림자가 생기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라는 표현은, 그림자는 우리가 그림자가 생기는 그 시간대는 묘시와 오시 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묘와 오 사이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태양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면은 짜라투트라 이 한 사내가, 이 사내가 바로 짜라수트라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그림자는 짜라수트라의 그림자인데, 이 지금 짜라수트라가 내려온 시간대가 어디든 그림자가 지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묘시와 오시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겠죠? 우리가 오시 정오에 내려오면은 그림자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때? 오시에서 묘시 사이, 또는 이쪽으로 내려오더라도 이쪽에도 그림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하강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쪽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내려오는 하강이니까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시에서 유시, 요 사이로 내려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으로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내려와가지고는 여기서 화산섬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지옥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이 여기 아래가 지옥이죠.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옥이지. 그렇죠. 지옥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그 불길을 만났다, 그런 뜻이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짜라수트라가 이 워몰, 그러니까 화이트홀, 블랙홀, 화이트홀, 웜홀, 블랙홀에서 화이트홀 쪽에서 웜홀을 통해서 블랙홀로 내려갈 때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시간이 이 하강하는 개념으로 여기 그림자가 있는 거니까, 정오가 아니라 정오가 지난 시점에 그림자가 지는 시간에 여기 내려갔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그림자라는 이것을 이제는 이 독일어로 정확히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영이라고 하거든요. 영.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그림자가 아니고요. 그림자 영자인데, 그림자는 그림자인데, 어떤 그림자는 마치 그 물속에 투영된
달 그림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호수나 바다에 달이 딱 투영이 되면은 호수나 바다에 투영된 달은 달 모양 그대로 그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은 실제적인 형체가 아니더라도 실제적인 형체하고 다를 바 없는 달 그림자 같은 개념의 그림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렇게 그 어떤 빛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가 아니고 그 형상의 이미지가 투영이 된 개념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자라는 거는 뭐예요? 마치 영화 스크린에 투사되는 마치 영화 스크린에 투사되는 영상과 같은 거를 우리를 또 그걸 그림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니체가 얘기한 것이 이런 식의 그림자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우리 몸에 있어 검은 그 섀도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섀도우냐 아니면은 영상이냐, 이미지 스크린 영상이냐, 그게 여기서 이제 번역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다는 거지. 그 백승영 교수님이 번역을 정확하게 그냥 그림자라고만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말을 요 개념의 그림자라는 개념이 사실 더 정확하다 그런 얘기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짜라수트라가 직접 내려오진 않더라도 짜라수트라의 이미지, 영화 스크린 영상이 내려오는 경우, 그러면 사람들이 홀로그램을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홀로그램을 본다는 거예요. 홀로그램을 보듯이 공중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실제 그 모습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홀로그램을 보니까 홀로그램은 실제, 그러니까 홀로그램을 공중에 띄우면은 그 실제적으로 그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그림자라는 건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언맨에 나오는 스타크가 자비스, 그러니까 그 자기 갑옷 스스로 입는 자비스를 홀로그램으로 띄워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홀로그램. 요게 홀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거를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것도 그림자로 봤다는, 그림자로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의미는 요런 홀로그램 같은 것도 영이라는. 그런데 번역하는 게 그림자 영자를 쓴다고. 그러니까 요 홀로그램, 그러니까 요 홀로그램 요런 거 같은 홀로그램이 내려왔다 그런 뜻이죠. 근데 왜 제가 이런 걸 강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홀로그램은 복제가 가능해 안 가능해? 홀로그램은 복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니까. 그러니까 다량의 홀로그램으로 분신화시켜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 수준의 그 위버메시 단계에 도달한 존재들은 이 홀로그램을 분출해가지고 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뭐거나 할 수는 없는 거고, 요런 개념의 그림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승현 교수님이 지금 해석하는 이 그림자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그림자, 섀도우가 아니고, 우리는 보통 그림자를 뭐라 그래? 이건 섀도우, 우리가 영어로 보면 섀도우라는데, 섀도우. 이 섀도우가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러는가요? 홀로그램이다. 이런 개념. 이때 홀로그램을 0이라고, 우리가 영상할 때 영상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섀도우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마치 어둠이라는 개념이 돼버린다고요. 어둠. 그러니까 지금 이 위버맨시를 구현한 짜라수트라는 어둠이 없는 존재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섀도우라고 해서는 안 되고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홀로그램이라는 개념의 그림자다 이렇게 여기서 그 번역을 그러니까 이 니체가 그런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이 문장을 썼는지 그러니까 정확히 독일어를 우리가 이제는 여기 써 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독일어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그런 거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문장의 그 내용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상으로는 홀로그램으로 봐야 되는 것이 제가 맞는 얘기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확연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이 딱 볼 때 하늘에서 홀로그램이 내려왔어. 짜라스투라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한 홀로그램이 공중에서 내려왔다. 그러면은 홀로그램인데 실제 같이 보이잖아. 일반 사람들 눈에는. 그러니까 선원들은 짜라스투라임을 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짜라스투라라고 생각을 했다. 알아봤다. 그 형체는 그림자처럼 재빨리 화산 쪽으로 날아가 버렸지만 선원들은 짜라스투라임을 알아봤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그림자는 검은 그림자 섀도우면은 짜라스투라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검은색인데 어떻게 알아? 근데 홀로그램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크게 놀랐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홀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림자로 해석하시면은 안 됐고 제가 볼 때는 홀로그램으로 이 그림자라는 표현을 그것은 홀로그램처럼 재빨리 화산 쪽으로 날아가 홀로그램 형상이었고 홀로그램 그러니까 영상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린 우리가 영화 영상과 같은 그 그림자였고 영상이었고 그것이 재빨리 화산 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번역하면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일 수 있다는 거지. 자, 제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선원들은 짜라스트라임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홀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차이들을, 이런 미세한 것들을, 철학자들은 이런 미세한 것들을 파악을 안 한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 니체라는 이 양반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란 문장 하나나 그 글자 하나하나에 심오한 의미를 그냥 넣어놔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철학자들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니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해석을 못한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이 니체는 그냥 이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읽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을 때 이거 이상하네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건 아닌데 이거는 일반적인 섀도우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걸 또 설명하면은 또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또 가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짜라수라는 이렇게 홀로그램 형상이 돼가지고 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죠. 내려갔다는 거야.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래로 지옥으로 문이 열리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앞에 보면은 대중 중에서도 유독 늙은 여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화산섬의 정체에 대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늙은 여자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늙은 여자들은 또 누구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늙은 여자들이란 누구냐? 늙은 여자들의 주장으로는 늙은 여자들은 그러니까 대중 중에서 늙은 여자들이 그 화산섬에는 하게 지옥으로 내려가는 좁다란 길이 내려가는 길이 있다. 좁은 길이 있다고 말한다. 할 때 이 늙은 여자들은 화산섬에는 하게 지옥으로 내려가는 좁은 길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말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겠어요? 왜 늙은 여자들이 왜 갑자기 출연하는가? 그 뒤에 보면 늙은 여자들이 또 나온단 말이야. 늙은 여자들 얘기. 늙은 여자들에 대해서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늙은 여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지. 이게. 자, 이 늙은 여자들이 뭐냐라는 거를 이해하려면은 참 이게 설명해 드리기 어렵다네. 이게 상징적인 그런 얘기인데, 물론 이것을 우리가
헤카테라는 그 신화가 있어요. 헤카테 보면은 헤카테라는 그 여성 그러니까 삼면 여성 신인데 이렇게 삼면 이거 여자가 셋이 이렇게 있잖아요. 셋 그렇죠. 셋이 있는 중에 헤카테 중에 여기에는 요게 다 헤카테들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헤카테인데 여기 보면은 불개 두 마리가 있고 여기 개 두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하나는 할머니로 그려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삼면신의 그런 개념인데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시키려면은 이걸 역학적인 거를 또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설명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늙은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실은 요 8개 개념으로는 곤개를 얘기하는 이 곤개가 바로 할머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곤개가 이렇게 6개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6개 효로 돼 있는 대성괴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게 요 6개의 차크라와 대응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구멍이 이렇게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럼 요 아래 두 개가 블랙홀, 중간에 있는 게 웜홀, 요게 화이트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딱 되죠? 이렇게 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공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공개가 알려줬다 그런 개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공개가 의미하는 게 이게 할머니를 의미하는 거다. 할머니. 그러니까 이게 늙은 여자라 그러면 늙은 여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여기 이제 괴를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엄마고 여기가 이게 소녀 얘가 소녀 아주 어린 여자 소녀고 소녀 소녀야 소녀고 그 다음에 여기 리게가 중녀야 중녀 나이가 젊은 중년의 여성 그 다음에 손개가 장녀야 장녀 그러니까 좀 나이가 더 많은 거죠. 근데 이 세 여자보다 더 많은 이 세 여자의 엄마가 요 여자란 말이야. 요게 우주의 어머니란 뜻이야. 우주 어머니. 이게 사실 여기 우주의 어머니야. 얘는 어머니, 엄마, 어머니인데 이 세 여자의 어머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 여자의 어머니가 이게 진짜 제일 늙은 여자가 되는 거죠. 이게 제일 늙은 여자가 여자의 그 괴의 형상 자체가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져 있다는 거지. 이게 그렇죠? 이렇게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거를 이게 소성괴를 두 개를 겹쳐 놓으면은 대성괴가 돼가지고 요 하나하나의 효가 6개의 차크라고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늙은 여자가 요 중앙에 있는 요 지점 요게 화산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산섬에서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는 거는 이 구멍이 이렇게 여기 열려 있다. 하계적으로 내려가는 좁은 길이 있다. 이렇게 요 구멍이 열려 있으니까 요 아래로 내려가라. 이렇게 알려줬다는 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이런 이 늙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뭘 의미하는 늙은 여자는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여성성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성이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여성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여성성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작동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성성을 대표하는 곤개와
남성성을 대표하는 우주의 그 아버지를 대표하는 이 공계의 이 건계의 이렇게 들었죠? 이렇게 요 건계의 요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요 건계와 공계의 상호 결합, 다양한 결합을 표현해낸 게 주역이라는 거예요. 주역.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 그럼 요 아버지에 해당되는 것이 요거를 표현 안 하고 엄마에 해당되는 것이 요거를 표현한 거랍니다. 빨간 거. 요 두 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요 중앙에 요거. 그래서 요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요것이 우리가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결합으로 이것이 지금 진행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여기서 늙은 여자는 우리 안에서 요 곤 메커니즘을 중지곤의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중지곤이 뭐예요? 또 이렇게 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강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늙은 여자라고 하는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진짜 늙은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늙은 여자가 알려줬다. 늙은 여자가 요 아래에 또 하계문이 이어지는 좁다란 길이 아래쪽에 나 있다고 유독 늙은 여자들이 알려줬다 할 때 그것은 어떤 실제 늙은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각 사람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여성성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근원적인 그렇죠? 가장 오래된 그 여성성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한테 인지가 됐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니체가 이 양반이 참 이걸 저보고 뭘 어떻게 해석을 해주라는 얘기야 이게. 자기는 그냥 이렇게 싸지르면 끝나지만은 이걸 해석을 해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장 하나 해석하는데 한 영상을 다 써야 돼 사실은 다 정확하게 더 해석을 해 나가려면 그러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지금 니체가 왜 지금 앞으로가 어려워지냐면은 여기 큰 사건들에 대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징들이 계속 나오면서 새로운 상징들이 투입이 되면서 현란하게 글을 써놨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풀어가지고 설명해 준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학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부 넘어가면 아주 학을 띨 것 같아요. 책을 왜 이런 식으로 썼지? 이제 가끔씩 이제는 화가 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런 책을 이렇게 써가지고 누가 이걸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잘난 척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자기 잘난 척을 내 깔인 거 아니야 그냥. 이거 누가 이거 이해해?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사실 실용성이 없는 책이야. 뭐 그럴듯하게 있는 것처럼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달려들어서 열심히 뭐 니체를 추앙하고 니체 전문가 연구가들도 나오고 다들 그렇지만 아무도 해석도 못하는 책을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뭘 어쩌자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니체라는 이 양반이 너무 불친절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친절한 거야 이게. 자 어쨌든 늙은 여자가 얘기하기를 화산섬 거기에 늙은 여자들이 얘기하기를 화산섬 아래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 그리고 곤개를 뜻하는 게 구멍이 뻥 뚫려져서 여기
웜홀이 있고 블랙홀이 있고 화이트홀이 있어도 화이트홀이 이쪽 아래에 있다고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 알려준 게 누가 알려줬다는 거야? 늙은 여자들이 알려줬는데 늙은 여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늙은 여자라고 하는 그 여성성에 자기 내부에 있는 여성성이 자신한테 그것을 인지하게끔 자각을 하게끔 해줬다. 그렇게밖에는 볼 이해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갔다. 그래서 짜라수라가 지금 내려간 거 아니야. 지옥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려간 것도 뭐야? 자기가 직접 내려간 게 아니라 사실 그림자가 투영, 섀도우가 내려간, 섀도우, 여기서 섀도우가 아니고 홀로그램이 내려가는 거랑 마찬가지라 이거지. 그림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짜라수라는 이런 홀로그램을, 이 홀로그램은 여러 개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자기 제자들 몸속으로 제자 1번, 제자 2번, 제자 3번, 제자 4번 각 제자들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죠. 홀로그램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벽도 통과할 수 있어? 없어? 벽도 다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시공간을 뛰어넘어 다니면서 홀로그램으로 정보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보 이동하는 거잖아요. 정보로 이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 곁을 떠난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이게 그거를 자신이 그 제자들을 이제 깨우침을 주고 대중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그를 홀로그램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사실은 공령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령. 공통의 영. 공령. 영이라는 건 뭐야? 영묘할 영이죠. 공령. 일체된 공령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모든 제자들 몸속으로 들어간 그 영이 뭐예요? 공통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공통의 영이 홀로그램화되어 있는 영. 그림자, 이 홀로그램화되어 있는 영으로, 근데 이 영자죠.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영을 제자들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라수라는 앉아서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신통력 아닙니까? 마법력 아닙니까? 그 마법이요, 마법. 지금 마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마법 뿌리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근데 마법 뿌리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현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짜라수라가 이렇게 공령으로, 영으로, 이렇게 해서 지옥으로 내려가서 거기 있는 불개죠. 그러니까 불개라고 하는 그 공통의 모든 제자들이나 대중들 속에 있는 불개, 지옥문을 지키고 있는 불개와 대화를 한 것이다.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은 짜라수라가 이야기해준 그가 불개와 나누었다는 대화다. 그가 말했다. 돼지는 피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피부가 여러 가지 병에 걸려있다. 그 병 중에 하나가 예컨대 인간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라는 거는 뭐야? 이 껍질, 요렇게 동그란 요게 피부야. 껍질이야. 요 껍질에 제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그랬죠. 사건의 지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면이잖아요. 껍질면. 이게 그러니까 껍질면으로 나가서 피부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지평선으로 가면은 그 사건의 지평선에 개가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그 병 중에 하나가 인간인데 또 다른 병 하나는 불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에 걸려 있는데 그 인간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니까 인간 자체가 병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불개로 이제 또 다른 병 하나는 불개라고 표현하면서 꼭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중생 개나 고양이도 다 사실은 이런 술의 자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인간을 일단은 병적인 존재로 얘기하고 일반적인 생명적인 존재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그, 이 시공간적 구조상에서의 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있는 이 여기 있는 붉게의 메커니즘이 바로 그것이 병을 만드는 병이 되는 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붉게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벌써 하다 보니까 50분입니다. 요거 해석하는데. 근데 이거를 뭐 니체 책을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석할 가치가 있는지 회의감만 든다. 그런 얘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런 얘기들을 앉아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니체 자신이 그렇다. 이 책 자체가 지금 그래. 이 이후부터는 이거는 보통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면 이제는 두 마리 불개, 이제 불개가 요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불개가 나와서 상대적인 우월한 불개. 그래서 그것이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은 이 타로 카드하고 연결이 된다. 타로 카드. 달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는 달 얘기. 보니까 독을 내뿜는 달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 카드, 타로 카드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야, 그러면은 이 지금 니체의 이런 사유가 결국 이렇게 요게 이제 케로베로스였잖아요. 여기 술이 케로베로스였고 달 카드적인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두 마리 개가 있잖아요. 요 불개에 대해서 요 불개를 만난 거예요. 요 불개와 만나서 얘기하면서 요 불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탑이 있잖아요. 탑.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길이 있어. 요 길이 뭐겠어요? 요 가운데 요 길이죠. 요 길. 요걸 얘기한 거 요렇게 놓으면 그냥 딱이야. 그렇죠? 이쪽 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개. 그 다음에 탑. 양쪽 탑. 요건 무슨 탑이겠어? 인간이라는 탑이고 이건 위버맨시 탑이야. 짜라투스라의 탑이고 이 탑을 무너뜨려서 이 탑을 세우는 거야. 새로운 탑을. 그리고 여기 이게 중도의 길이잖아요. 이게 여기 안에 있는 가재가 있잖아요. 요 아래가 지금 물이잖아요. 물. 그렇죠. 가재. 가재는 뭐요? 이게 심연이지. 심연.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가재는 이렇게 집게로 딱 집어가지고 끌어들이는 개념이네. 그런데 여기 달이 있잖아요. 달. 자. 여기 달 카드니까 이게 또 문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게 동물이란 말이야. 동물. 그래서 사악한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문장들은 거의 달 카드를 기초로 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니체가 일종의 타로 카드적인 그러니까 니체가 타로 카드를 알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 그겁니다. 이게 니체가 타로 카드를 알았을까? 타로 카드를 알았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타로 카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 뭐 타로를 뭐 아시는 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요게 이제는 이렇게 그림 보니 이게 22장으로 돼 있다.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라고 합니다. 22장. 이것은 웨이트판이고 이건 마르스유판인데 뭐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르스유판 볼 거 없고 웨이트판 요거 있고 그러면은 요거를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웨이트판 카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토트타로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은 웨이트판 타로다. 그리고 얘는 토트타로다. 그러면은 여기도 얘도 22장이고 얘도 22장. 타로 카드는 자기가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요.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사유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실 타로 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와 같이 인간 우주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변화의 그 비밀들을 파악을 하신 분들이 자신의 그 원리를 이렇게 카드 그림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게 이게 카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 타로 카드라고 해가지고 웨이트팟 타로 카드 이것이 이제 출연하게 된 동기가 황금새벽단이라고 일종의 고대의 그 신비죠. 고대 신비학에 정통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들이 여럿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황금새벽단이 있는데 이 황금새벽단을 구성한 사람들이 그 카발라 철학을 그 카발라에 대한 이해를 그 대중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 고대 신비학을 카발라라기보다는 신비학에 대한 이해를 대중화시켜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게 개발한 카드 시스템이다. 카드 시스템 개발한 위에서 카드 시스템으로 개발한 거라는 거예요. 원래 이 타로라는 게. 근데 왜 이것을 카발라와 연관을 짓냐면 타로를 거꾸로 하면 어때? 거꾸로 하면 TARROT가 어떻게 돼? 타로. 그것을 타로지 이게. TARROT를 거꾸로 하면 어때? 타로. 그러면 토라. T에서 T로 끝나잖아. T에서 T로 끝나는데 어떻게 돼? 왜 T에서 T로 끝나? T라는 글자가 뭐야? T라는 글자가 세 개잖아. 세 개. 3의 일체를 뜻하는 게 사실 이게. 그런데 타로 할 때 타로를 거꾸로 하면 토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T를 빼놓고 앞에 타로가 토라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토라가 그러면 이 토라 요거죠. 요 토라는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은 카발라의 비밀을 감추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창세기부터 뭐야? 이게 모세오경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또 뭐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아이고 신명기가 있죠? 신명기? 그렇죠. 신명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5개의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피면은 이 5개가 처음에 딱 나와.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다 모세오경에 대한 설명이야. 다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상징들로 다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구약이라는 게. 근데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모세오경은 카발라의 비밀을 감추고 있다. 근데 이 카발라의 비밀을 카드화 시켜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타로 카드란 말이에요. 그거를 황금새벽단의 그 이론 중에 토트라는 존재는 토트는 이집트의 지식의 신이야. 지식의 신인데 이 크롤리라는 사람이 황금새벽단 멤버 중에 크롤리가 이집트 신비학을 기초로 만든 카드가 바로 토트타로 카드라고 하는 겁니다. 연금술적 개념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멤버십 강의에서 일반 샌디 아나스타샤 타로 이거하고 그다음에 토트타로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서 듣든지 하시고요. 어쨌든
여기서 여기 달카드 여기 달카드에 나오는 그 개가 바로 두 마리 개가 바로 불 깨고, 그것이 이집트에서는 그 개가 아누비스 신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니체가 이런 것을 이걸 기초로 해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